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이혼 후 홀로 아들, 딸을 기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남자 혼자 자식들을 기르는 게 쉽지는 않네요. 제가 힘든 것보다는 자식들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만들어 주어 미안한 마음입니다. 저도 웬만한 일이었다면 이혼을 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를 많이 사랑하기도 했고,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건 다 참아주더라도 외도는 정말 참지 못하겠더군요.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고 마음이 복잡하지만 앞으로 혼자 자식들을 키우고 살아가야 할 입장에서 언제까지 그런 묵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싶습니다.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야 한다고 하죠. 너무나 큰 배신감과 상처에 분명 쉽게 잊히지 않을 마음이라는 건 알지만 어딘가에 털어놓고 나면 조금이나마 개운해지고 앞날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이었죠. 어렸을 적부터 외식은 해본 적도 없고 장난감 한번 가져보기 어려울 정도였으니 세상을 아직 모르는 어린아이여도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는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외동이었던 저와 부모님까지 우리 세 식구는 방 하나, 주방 하나 딸린 단칸방에서 살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저희 부모님은 늘 열심히 바쁘게 사셨어요. 일하러 나가신 부모님을 기다리며 늘 방구석에 홀로 있던 저는 무척이나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나이에 돈이 없어서 유치원 같은 곳도 다니지 못하는 처지라 동네 친구들이 유치원을 간 시간에는 매번 집에 혼자 있었죠. 동네에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어서 외롭고 심심했던 저는 집에서 한참은 떨어진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의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다른 동네에서 넘어온 저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하긴 제 꼴이 구질구질하여서 자기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 저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남의 동네 애가 왜 왔냐 욕하고 제가 그네를 타고 있으면 내리라고 줄을 잡고 흔들기도 했죠. 결국 하다못해 여기저기서 쫓겨나 구석 한켠에서 모래나 만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겪은 가난 때문인지 저는 너무 주눅이 들어 있었죠. 그때 저를 도와주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명훈이었죠. 저를 따돌리는 아이들을 막아서 주고 친구가 없어 혼자 노는 저와 함께 놀아주던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태어나 제일 처음 사귀었던 친구였습니다. 처음 생긴 친구가 너무나 좋았던 저는 매일 그 친구를 보러 아침부터 놀이터로 찾아가곤 했습니다. 물론 명훈이는 유치원을 다녀오느라 한참 늦게 놀이터로 나타났지만 저는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도 참 좋았습니다. 저와 달리 부유했던 형편의 집안의 아들인 명훈이는 성격도 좋고 참 착한 친구였습니다. 외롭던 저에게 한 줄기 빛 같았던 명훈이는 어려운 형편인 제게 참 잘해주었어요. 제가 그 친구 생일에 선물 하나 못할 형편인 것을 알면서도 한 번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제 생일마다 늘 선물을 하곤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용돈을 모아서 말이에요.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바르게 키우시려 엄하신 부모님 때문에 용돈이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떡볶이 한 번 안 사 먹고 음료수 한 번 안 먹으면서 모은 돈으로 제 생일 선물을 해주려는 그 친구가 참 고마웠습니다. 명훈이는 그런 아이였죠. 자기가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것을 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좋은 우정을 쌓아 나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명훈이 덕분에 저희 집 가정 형편에 할 수 없던 과외까지 받으면서 저희는 정말 형제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물론 명훈이네 부모님께서 저를 배려해 주신 덕분이기도 했죠. 저희 두 사람의 우정으로 양쪽 부모님께서도 가깝게 지내셨고, 명훈이의 동생 명준이까지 저희 셋은 자주 어울려 다니곤 했었죠. 여기서 글로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명훈이는 제게는 형제와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뭐든 같이 했던 저희는 대학까지 함께 들어갔고, 심지어 동반 입대까지 선택했었습니다. 최전방으로 떨어지는 고된 동반 입대였지만 우리 둘이 붙어 있다면 어떤 힘든 일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가깝게 지낼 줄 알았던 우리였는데 군대 제대 후 유학을 떠나게 된 명훈이의 사정으로 결국 저희는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애인도 아닌데 유난이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친한 친구를 떠나보낸다는 게 애인과 헤어질 때보다 더 슬펐어요. 지금 좋아진 세상처럼 쉽게 연락을 할 수는 없었지만 자주 통화하고 명훈이가 한국을 돌아올 때면 메일을 같이 하면서 그 아쉬움을 달래고는 했죠. 그 후로 세월이 흐르고 대학을 졸업한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원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동안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을 했던 명훈이는 미국 대학을 졸업 후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어려서부터 배포도 크고 자신감 많았던 명훈이에게 사업은 참 잘 어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 명훈이는 사업하느라 바쁘게 지내면서도 한국에 있는 저를 걱정하며 저를 무척이나 챙겨주곤 했죠. 야, 석호야, 어머니 퇴원하셨냐? 야, 내가 미리 연락한다는 게 깜빡했다. 수술은 어떻게 됐어? 건강은 괜찮으시고? 어제 퇴원하셨어. 너 덕분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수술도 잘 받았고 경과도 좋대. 다 네 덕분이다. 내 덕분은 무슨, 내가 직접 문병 가지도 못하고 너무 죄송스럽네. 야, 미국에서 우리 부모님 걱정까지 해주는 게 대단한 거지. 문병은 무슨? 우리 부모님이 고맙다고 전해달라 하셨어. 너는 사업 때문에 바쁘면서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챙기냐? 고맙다, 정말. 야, 친구 사이에 그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섭섭하게 고맙다 하지 마. 어려서부터 남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면 명훈이는 늘 저보다 형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며 저희는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 모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명훈이 부부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만나며 부부끼리도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명훈이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고, 저는 명훈이보다 일찍 결혼을 해 이제 곧 초등학교 들어갈 아들과 갓 낳은 딸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던 명훈이는 제 아이들을 자기 친조카처럼 참 예뻐하곤 했었어요.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낳고 살게 되니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들이 결혼 생활과 자녀 문제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중에서도 저희 집사람이 특히나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미국에서 지내는 명훈이 부부를 부러워했어요.
명훈이가 미국에서 보내주는 아이들 선물들을 늘 밖에서 자랑하기도 했고, 미국 생활은 어떨지 늘 궁금해하고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미국은 애들 키우기 어때요? 거긴 교육 수준도 높고 애들 키우기 좋겠죠? 글쎄요. 저희도 아직 애가 없어서 모르지만 이웃 아이들 보면 거의 사립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확실히 경험하는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뭐 공립학교도 한국에 비해서는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아이들 수업도 자유롭고 사립에서는 애들 승마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좋긴 좋은가 보더라고요. 맞아. 저도 들었어요. 미국은 초등학생 때부터 토론 수업도 하고 한국과는 전혀 수업 분위기가 다르다던데. 솔직히 두 분은 아이 낳으면 미국에서 기르실 텐데 부럽네요. 저희도 이제 두 명이 곧 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키우고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많거든요. 영어를 몇 년이나 가르쳤는데 아직도 잘 못해요. 무리해서라도 영어 유치원을 보냈어야 하는지 제가 혼자 가르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미국에서 지내면 배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학습 환경도 나아서 좋을 텐데 자식 키우니까 괜히 욕심만 많아지네요. 뭐 어릴 적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건 좋죠. 사실 두 명이 나이면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뭐 잠깐이라도 미국 경험해 보면 좋을 수도 있고,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보내실래요? 어머, 정말요? 에이, 그건 좀 그렇지. 애도 아직 어리고 너희도 신혼인데. 아니야. 사실 전에도 너희 가족들 한번 다 초대할 생각했었는데, 석호 너가 일을 빼기가 어려웠잖아. 그리고 주희가 아직 어리고, 근데 주명이 교육이 걱정이면 혼자 한번 보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내가 돌봐주면 너도 괜찮지 않겠어? 당연히 너무 좋죠. 여보, 싫을 게 뭐가 있어? 무조건 그러자, 응? 매번 미국 생활을 부러워하는 아내가 신경 쓰였는지 명훈이는 큰아이를 미국 학교로 보내보라며 홈스테이를 제안했습니다. 여러모로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아내가 워낙 바랬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명훈이를 믿고 아이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큰아이가 친구 덕분에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보내는 게 좋다는 아내의 말에 덜컥 보내기는 했지만 역시나 아직 어린 아이는 타지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친구네 부부가 아무리 잘해주고 좋은 환경이라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미국에 건너간 아이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더니 미국 학교에 입학을 하고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언제 와? 주명아, 엄마 나중에 만날 거야.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 배워야지. 응? 엄마, 나 학교 다니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영어를 잘 하지 못하던 아이는 미국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엄마 욕심에 보낸 유학이었으니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걱정하던 저는 아들을 다시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고집은 완강했죠. 여보, 주명이 힘들어하는데 이제라도 돌아오게 하자. 아이, 저러다가 애 병나겠어.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좀 더 지내다 보면 금방 적응할 거야. 그럼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다시 한국 데려와서 뭐 어쩌게?
지금 제대로 영어 배워놓으면 앞으로 평생이 편한데, 당신 아이한테 정말 그런 기회 뺏고 싶어? 영어야, 한국에서도 배우면 되지. 애가 먼저 아니야? 그럼 차라리 내가 갈게. 내가 가서 주명이 챙기면 되잖아. 큰아이 문제로 실랑이 하던 중 아내는 이제 막 기어다니는 어린 딸을 데리고 자기가 미국으로 건너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큰아이가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할 때까지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 있기로 했죠. 명훈이네 더한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명훈이는 친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냐며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저는 그래봤자 몇 달일 거라 생각하며 잠시 외로움을 견디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잘 지내는 줄만 알았던 명훈이네 부부가 돌연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이라 깊이 묻지는 못했지만 명훈이는 많은 상처를 받은 듯 보였습니다. 대체 명훈이 같은 좋은 사람이 이혼할 만한 일이 몇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멀리 떨어져 친구를 직접 위로하지 못하는 저 대신 아내에게 친구를 부탁했습니다. 당신도 애들 때문에 정신 없겠지만 명훈이 좀 챙겨줘. 목소리 들으니까 내색은 안 해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응,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내가 식사도 챙겨주고 잘 위로해 줄게. 친구 이혼해서 당신도 속상하구나? 그냥, 뭐, 그렇지. 친구 이혼했다니까 나도 당신 생각이 많이 나고. 그나저나, 당신은 언제 돌아오려고 그래? 이제 돌아올 때 되지 않았어? 아, 사실 그게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있잖아. 이번에 들어가면 다시 주희 데리고 여기 오면 안 될까? 지내다 보니까 애들 키우기가 너무 좋더라고. 우리 주희가 벌써 영어로 옹알이를 하는 거 있지? 역시 환경이 중요한가 봐. 그래서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애들 미국에서 기르면 안 될까? 뭐? 그럼 나더러 기러기가 되라는 거야? 여보, 나 우리 애들 정말 잘 키우고 싶어. 우리는 이런 기회 없어서 이 정도로밖에 못 살지만 우리 애들한테는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잖아. 부모로서 그 정도 못하겠어? 잠깐 있을 예정이었던 아내는 둘째까지 미국에서 유학을 시키고 싶다며 제게 기러기 아빠가 되기를 종용했고, 자식들을 위한다는 아내의 말에 저도 결국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지만 기러기 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지낸다는 외로움보다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들을 매일 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둘째가 말을 하고 걷기 시작하고 그 시절의 모습은 그때뿐인데 나는 화면으로만 봐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죠. 하지만 가장이 어떻게 제 욕심만 부릴 수가 있겠나요? 저는 가족들을 위해 눈 딱 감고 참았습니다. 그나마 아내가 매번 보내주는 사진과 영상들을 보며 마음을 풀곤 했죠. 이전에는 매일 몇 번씩 연락을 하고 아이들을 열심히 보여주던 아내가 언젠가부터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하고 다니는지 아내는 바쁘기 시작했고, 이제는 곧 잘 말을 하기 시작한 둘째도 큰애도 엄마가 뭘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의심스러워 제가 결국 아내에게 상황을 캐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연락도 잘 없고 뭐 하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줘. 그게 사실 나 요즘 파트타임으로 일해. 뭐?
당신이 일을 왜 해? 당신이 한국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보내주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당신한테 미안해서 알바 같은 걸 시작했는데, 애들한테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숨겼어. 괜히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 여보. 몸이 떨어져 있어서 의심이 커졌는지 그런 아내를 의심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아내는 날 걱정하며 낯선 곳에서 혼자 애들 키우며 열심히 사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 후로 저는 가족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저한테 쓰는 돈은 아끼고 아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던 맥주도 끊고 새 옷 한 번 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표가 아까워 1년에 한 번이나 겨우 만나곤 했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마저도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갈 수 없었고, 코로나 이후 아내는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면서 전화도 제대로 하질 않았습니다. 늘 아내의 연락을 기다리던 입장이었던 저는 아내를 탓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기다리던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무려 3년 만이었어요. 제 분신과도 같은 새끼들을 몇 년 만에 본다고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떨려왔습니다. 돈이 문제였다면 제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라도 갔다 왔겠지만 전 세계적 재앙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었기에 곧 있을 만남이 더욱더 기다려졌어요. 사랑하는 아이들과 아내를 만난다는 생각에 밥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자지 않아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는 그 기간이 길게도 느껴졌지만 아이들과 아내의 선물들을 고르고 한국에서 함께할 계획들을 짜다 보니 순식간에 가족들이 한국으로 도착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자가격리를 해야 했던 그때의 이유로 도착했다는 문자 연락만 받고 2주일을 더 기다리게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손닿을 거리에 있었고 같은 하늘 아래 있다고 생각하니 그 2주일이 몇 달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길고 긴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게 되었고 저는 월차를 사용하여 격리가 끝난 가족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그리워하던 가족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더 뜨뜻미지근한 가족 간의 상봉이 되었습니다. 가족들 중에 유일하게 첫째 아들만이 저를 껴안고 얼굴을 비비며 제 품에 매달려 있었어요. 아내는 그런 저와 아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보이고 있었고, 딸은 지난 몇 년간에 옆에 있어주지 못한 제가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감동스럽지 않은 모습이었겠지만, 기러기 아빠 생활 5년 차인 저에게는 가족을 봤다는 것 자체가 그 무엇보다 감동스러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창피할 정도로 눈물과 콧물을 흘렸으니 말이죠. 아들과 감동스러운 포옹을 한 뒤 딸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게 되었어요. 주희야, 아빠야. 화면으로 봐서 어색하지? 우리 딸 정말 많이 컸네. 이제 아기가 아니라 꼬마 숙녀라고 말해도 되겠어. 아빠가 주희 안아봐도 될까? 그래, 어디 한번 우리 딸 아빠가 안아보자. 제 물음에도 아내의 손을 잡고 몸만 베베 꼬던 딸을 안고는 한참을 울게 되었습니다. 딸과는 갓난아기였을 때 떨어져 가장 소중한 시기를 함께하지 못했기에
미안한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곤 아내와도 포옹을 하게 되었죠. 여보, 이거 놔. 주명이랑 주희도 있는데 민망하게. 뭐 어때? 부부끼리 애들 앞에서 다정한 모습 보여주면 좋지. 숙소에서만 있으니 피곤하기도 하고 아직 여독도 다 안 풀렸어. 아내를 감싸던 제 손이 민망하게 아내는 제 포옹을 거절했습니다. 그 모습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아내의 말처럼 여독 때문에 그리고 오랜 시간 떨어져 조금은 어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아내의 행동에 멋쩍게 웃고 있을 때 주희가 저를 손가락으로 지목하며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럼 이 아저씨가 아빠야? 휴대폰 속에서 나온 아저씨가 이 아저씨 맞아? 응, 주희야. 내가 네 아빠야. 아빠가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해. 한참이 되어서야 저를 아빠로 인식하는 딸의 말에 또다시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고 울음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제 울음을 그치게 하였죠. 엄마, 그럼 이제 주희는 아빠가 둘이네? 미국에 있는 아빠랑 한국에 있는 아빠, 이렇게 둘인 거야? 아니야, 주희야. 미국에서 휴대폰 속에 있던 아빠가 나야. 아빠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영상통화해서 주희가 보게 된 거야. 아니, 미국에도 한국 아빠 말고 엄마랑 서로 좋아하는 아빠가 있다고. 엄마가 미국 아빠랑 껴안고 나서 나한테 말해줬어. 맨날 우리 집에서 엄마가 미국 아빠랑 스킨십해. 원래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뽀뽀하고 안고 스킨십해. 딸아이의 말에 저는 영문을 몰라 뒤돌아 아내를 쳐다보니 굳어버린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분명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우선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딸아이의 질문에 얼버무리며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가는 동안 아무런 변명도 못한 채 여전히 굳어있는 모습의 아내를 보게 되었고 확신에 확신을 하게 되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아이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식사를 챙겨주고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과 있는 시간만큼은 어떠한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아 떠오르는 생각을 눌러가며 아이들을 마음껏 안아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각자 제가 준비한 선물에 정신이 팔려 놀고 있을 때 저는 밖으로 나가 아내와 마저 못다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주희가 한 말 무슨 말이야? 아이가 있는 앞에서 무슨 짓을 했길래 주희가 아빠가 둘이라는 소리를 해? 나도 몰라. 주희 이제 겨우 6살이야. 애 말을 전부 다 믿어? 꿈에서 본 이야기도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나인데. 그래, 꿈이랑 착각을 했나 보지. 나 정말 모르는 일이야. 계속 거짓말 할 거야? 아무리 어린애라고 해도 저렇게 자세하게 말을 하는데 꿈이라고? 내가 주희한테 확인을 해야 당신이 인정할 거야?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당신이 하도 원해서 보내줬어. 겨우 1살 배기 내 딸 주희 내 품에 두고 싶었지만 당신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거라 말을 해서 보내줬다고.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은 알지 않아? 뻔한 내 수입에 매주 매달 송금되는 돈만 보더라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알 거 아니야. 나 미국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을 당신하고 내 새끼들 위해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내 몸에 들어가는 거 인색할 정도로 나한테 아껴가면서 생활했어. 그런데 미국 아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끝까지 오리발 내밀 거냐고? 알았어. 징징거리는 소리 그만해. 당신이 힘들게 번 돈 아껴가면서 우리한테 보내준 거 알고 있다고. 그런데 솔직히 그 쥐꼬리만한 돈으로 얼마나 편하게 생활하겠어? 그나마 명훈 씨 덕분에 렌트 비용이 안 들어서 생활할 수 있었지. 애들 학비에, 학원비, 차량 텐트에, 다른 생활비까지 하면 당신이 벌어서 준 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야. 거기다 당신이 자주 우리를 찾아오기라도 했어? 애들이나 나나 당신 그리워했던 건 마찬가지야. 나도 너무 외로워서 힘들어서 누군가 옆에서 기댈 사람이 필요했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그나마 애들하고 같이 있는 당신보다 생이별을 하고 있는 내가 더 외롭지 않겠어? 가끔 주위에서 나보고 바보 같은 놈이다, 돈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말해도 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어. 당신도 나랑 같이 나를 그리워하면서 나처럼 힘들게 생활하지만 참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근데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당신 이혼이라도 할 거야? 애들은 이제 겨우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는 애들까지 다시 한국으로 데려와서 또 힘든 시간 보내게 할 거냐고. 애들한테는 내가 필요해.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이혼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 그리고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는 있어? 이혼 원하면 애들 다 크고 공부 마치고서 하자. 어차피 우리 미국으로 돌아가면 내가 아내로 있든 없든 마찬가지잖아. 당신도 나 없는 이곳에서 즐기고 싶은 거 마음껏 즐겨. 뭐? 당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그래, 누구야? 당신 이렇게 미친 사람 만든 거 누구냐고? 설마 명훈이, 명훈이는 아니지? 아빠, 왜 여기 있어? 한참 찾았어. 빨리 집에 가서 이거 해줘요. 외도의 상대가 누구냐고 물어보려는 순간 아들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저는 억지 웃음을 보이며 아들의 손에 잡혀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끝내 외도의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품을 파고드는 아들 녀석 때문에 잠시 동안은 아내의 외도를 잊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였을 뿐이었죠. 침대로 올라와 같이 잠을 청하는 아이들로 아내에게 그 상대를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다시 혼자가 되니 하루 종일 아내의 외도로 인해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딸 앞에서 매일같이 애정 표현을 한다면 분명 같이 살고 있는 명운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라고 생각한 친구 녀석이 아내와 외도를 했다고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미국으로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명훈이 녀석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재수 씨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냐? 감격스러운 가족 상봉에 방해될까봐 이제서야 연락한다.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자극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 년 동안 무척이나 힘들고 외롭게 생활해온 저를 두고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형제와 같은 친구와 인생의 반려자 두 사람이 저를 기만을 했다는 배신감이 온 몸을 휘감은 것 같아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저는 곧장 비행기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급한 출장이 잡혔다고 했고, 회사에도 급히 휴가를 내고 미국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간 외로움을 잊기 위해 일에만 매달려 휴가도 반납하고 일만 하던 저를 회사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려 달달 외워두었던 주소로 인해서 처음 밟아본 미국 땅이었지만 친구 명훈이의 집까지 어려움 없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다 되어서 친구 집 앞에 도착하게 되었죠. 12시간 넘는 이동 시간과 시차로 인해서 몸은 무척이나 피곤했지만 막상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녀석을 만나게 된다고 하니 그 분노로 인해서 몸은 멀쩡해졌어요. 아니, 오히려 피가 끓어올랐죠. 저는 곧장 친구의 집 문을 두들기게 되었죠. 누구세요? 석호 형?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형한테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명준아, 오랜만이다. 너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네. 네 형한테 볼 일이 있어서 만나러 왔어. 우리 형이요? 그래도 한국이랑 여기가 볼 일 있다고 올 거리는 아닌데. 우선 들어오세요, 형. 형! 석호 형 왔어! 문을 열어준 사람은 명훈이 녀석이 아닌 명준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명훈이와 같이 생활하는 줄은 모르고 있었네요. 오랜만에 본 얼굴에 반갑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 정말이네? 야, 석호야, 야,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어? 아니, 온다고 하면 연락이라도 먼저 해주지. 그리고 재수 씨랑 아이들은? 너만 미국까지 온 거야? 이야, 매번 영상 통화만 하다 실제로 보니 더 반갑다.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뭐? 이 자식이. 야, 나 다 알고 왔어.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무슨 말이야? 뭘? 불쑥 찾아와 놓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야? 이거 몰래카메라야? 이게 끝까지 모른 척을 해? 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자식이! 저를 반가워하는 녀석의 모습에 화가 더 났습니다. 저를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저를 놀리듯 앞에 두고도 모른 척하는 녀석에게 곧장 주먹을 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먹을 시작으로 화가 풀리지 않던 저는 무방비로 있는 녀석에게 계속해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아파? 겨우 주먹질 몇 번 가지고 아파하냐고? 그러면 내 가슴은 형제라고 생각한 친구와 아내가 바람이 난 걸 내가 알게 되면 얼마나 힘들지는 생각도 안 했어? 너란 자식은 더 쳐맞아야 해. 그 정도 각오도 안 되어 있으면서 남의 아내랑 외도를 한 건 아니겠지. 이 자식이. 야,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주먹질이냐고? 너 정말 미쳤어? 그리고 내가 미쳤다고 재수 씨랑 바람을 피겠어? 너 내가 그런 놈으로밖에 안 보여? 명준이가 형을 때리는 저를 말리게 되었고, 저와 친구는 서로 말싸움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 알고 왔는데 끝까지 거짓말할 셈이야? 내 아내도 인정했어. 그리고 어떻게 주희가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애정 표현을 해? 너희 두 사람 다 욕구에 미친 것들이야. 이리 와. 너 이 자식 더 쳐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아니라고. 누가 누구랑 바람을 펴? 나 당당해. 지금 당장 재수 씨한테 통화해서 확인해 봐. 아니면 주희한테 내가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사실 여부나 확인하고 그때 돼서 나를 죽이든 패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래, 지금 당장 확인해 보자.
어차피 시간만 더 버는 거지. 달라지는 건 없을 테니까. 아이, 형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니, 석호 형. 형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기 근처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몇 명인데 형을 의심해요. 그리고 꼭 한국 사람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미국인데. 그리고 잠깐의 실수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세요, 형. 이러시다 이웃 주민들한테 경찰 신고라도 들어오면 형만 문제 생겨요. 나중에 애들 보러 미국에 들어올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준이가 흥분한 저를 말려보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아내보다 딸에게 확인을 하고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그리곤 주명이에게 주의를 바꿔달라고 했죠. 응, 주희야. 아빠야. 지금 주위에 오빠 말고 다른 가족이 있어? 아니, 없어. 그러면 오빠한테 아빠가 주희랑 할 말이 있다고 방에 잠시 나가달라고 해줘. 그리고 저번에 말한 미국 아빠 있잖아. 이 사람이 맞아? 그렇게 저는 휴대폰을 돌려 불륜남이라고 확신을 한 명훈이 녀석을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닌데. 그 사람은 명훈 아저씨야. 좋은 아저씨. 미국 아빠는 그 아빠 뒤에 있는 사람. 아빠 뒤에 있는 사람이 엄마랑 서로 좋아하는 미국 아빠야. 딸아이가 미국 아빠라고 가리키는 사람은 제 친구 명훈이가 아닌 동생 명준이었습니다. 명준이는 딸아이가 자신을 지목하자 마치 며칠 전 저의 아내처럼 온몸이 굳은 채 서 있었어요. 주희야, 확실해? 이 사람이 엄마랑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야? 몇 번이고 확인을 해봤지만 주희는 같은 대답을 했고 저는 예상치 못한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저 혼자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 명훈이가 명준이에게 달려들었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너 정말 정신 나갔어? 한국에서 사람 구실 못하는 놈 데려와서 제 몫이나 하고 살라고 재워주고 먹여줬더니 형 친구 아내나 건드려? 너가 나랑 석호 사이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석호가 어릴 때부터 너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이 버러지 같은 놈이. 형 잘못했어. 형 내가 잘못했다고. 누나가, 아니, 형수님이랑 가깝게 지내다 보니. 말릴 생각도 없었지만 제가 손을 쓰기도 전에 이미 명훈이가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동생을 무자비하게 패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말리고 싶지도 않았지만 더는 이대로 보기만 했다가는 죽을 것만 같아
친구를 말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파렴치한 놈의 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사고만 치고 다니던 명준이는 돈만 주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에 입학을 했고 졸업을 한 뒤 제대로 하는 일 없이 백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적은 직업이라도 가지길 원하셨던 부모님께서는 집구석에만 있는 명준이를 나무랐지만 매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학교를 탓하며 핑계를 대고 놀러 다니기 바빴다고 합니다. 결국 가족들의 상의 끝에 유학을 보내 뭐라도 배우게 하자고 했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은 형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그곳에서 먼저 아이들을 돌보며 생활하고 있던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곤 서로 외로움을 핑계로 친구와 저를 속여가며 불륜 관계를 맺어왔던 것이죠. 그러다 대부분의 시간이 집에서 생활하는 딸아이에게 여러 번 발각이 되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 이 자식 정말 내 아내랑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했어? 아니요. 그냥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둘러댄 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 처지에 누구랑 결혼을 하겠어요. 형, 정말 죄송해요. 야, 고명준. 지금 석호한테 미안하다는 말 가지고 이게 해결될 일이야? 남의 집안 쑥대밭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는 석호 얼굴이나 제대로 쳐다보겠어? 미친 자식. 야, 석호야, 정말 미안하다. 동생 데리고 있으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한 내 탓이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가 어떻게 해주면 화가 아주 조금이라도 풀리겠어? 잠깐 모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순간의 화로 인해 여기까지 찾아왔고, 제 손으로 친구 녀석을 반쯤 죽여놓겠다 생각만 했지, 그 이후의 상황은 저도 그려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근처 숙소를 잡고는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아이들은 한국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타국에서 적응을 한 아이들을 제 마음대로 공부를 중단시키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할 수도 없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유학을 떠나온 첫째 아이라 돌아온다고 해도 적응을 하는데 무척이나 힘들어 할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이는 더 어릴 때부터 있었으니 말할 것도 없었죠. 아이들만 외국에 두고 공부를 시키는 것도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박살난 아내와 쇼윈도 부부라도 같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전 생활을 짐작해 보면 또 어느 남자와 바람이 나 아이들의 정서상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내팽개칠지 몰랐으니까요. 결국 저는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휴직을 해서 아이들의 적응을 돕더라도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나은 행동이라 생각되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을 볼모로 이혼을 할 수 없다던 아내에게 명준이가 건네준 외도의 증거들을 보여주었고 이혼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니 스스로 이혼 합의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이를 속이지 않고 모두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섣불리 예측할 수 없었지만 사는 곳, 생활 환경 등등 여러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이고자 이해를 구하게 되었죠. 아내의 변한 모습을 알고 있던 아들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며 제 생각에 지지를 해주었고, 아직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동생을 저와 같이 달래주고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아내와는 별다른 잡음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양육권 또한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외도를 하였던 친구의 동생 명준이는 부모님에게 모든 지원이 끊기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사람 흉내도 못 내던 놈을 비싼 돈 들여가며 교육시켜 보려 했는데 자식이나 다름이 없는 저에게 한 행동을 용서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곤 저에게 찾아와 명준이를 대신하여 잘못을 구하셨어요. 이미 이혼 과정에서 해탈을 하게 된 저는 아내의 상대가 누구였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도의 상대가 누구든 욕정에 놀아난 아내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명준이가 아니었어도 다른 누군가와 놀아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게 울며 자신의 잘못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는 친구 부모님을 일으켜 세우고 그 용서를 받기로 했죠. 모든 사실을 알고는 제 옆에서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던 명훈이는 아내와 이혼의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혼자서 아이를 키워가야 할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 노력을 했어요. 석호야, 애들 고민이 그렇게 심하면 전처럼 우리 집에서 지내면 어떨까? 꼭 너희 집 아니라도 다른 홈스테이 가정 고민하고 있어. 한국에서는 애들이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어할 것 같기도 하고, 휴직도 잠깐이지. 주희가 저렇게 어린데 혼자 둘 수도 없고. 저, 아니면 나랑 같이 일 안 해볼래? 너 결혼하기 전에도 종종 넘어와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잖아. 결국 결혼하면서 그냥 해본 소리가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너도 새 출발하기로는 더 좋을 수도 있어. 우리 집에서 우선 생활하면 되잖아. 애들은 이미 적응한 상황이고, 너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 배워가면서 새 출발을 하는 거고, 내가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게. 처음에는 친구의 위로로 넘어가려 했던 그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어요. 새 출발이고 뭐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과 떨어져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의 어린 시절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제와 마찬가지인 친구가 도와준다면 분명 적응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였죠. 그렇게 저는 친구 녀석을 믿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도 사고방식도 전혀 달라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부딪힘도 많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하나 도움을 주는 친구 녀석 덕분에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생활을 하고 있네요. 아직은 힘든 타지 생활이지만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이게 아이들과 지내고 싶네요. 저는 뭐든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 할 수 있는 아버지니까요. 그럼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